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입주민이 사고를 냈고 A씨는 수습하기 위해서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30m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관도 출동을 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요.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쟁점은 이 지금 사고가 주차장에서 났다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당시 A씨가 운전한 곳을 도로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곳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 중간에 경비 초소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씨가 음주 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주차장에서 난 사고 그리고 A씨가 이동한 이 장소, 이 부분을 도로로 봐야 되느냐, 도로로 보지 않아야 되느냐. 1심은 도로로 봐야 한다. 2심은 도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 운전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은 도로에서 일어났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도로 외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음주운전 등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행정처분은 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신 거 보면 굉장히 막 자상하고 친절한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50대 후반의 가장인 저는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제게 가장 많은 웃음과 행복을 주는 아이죠. 제겐 특별한 외삼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큰 외삼촌은 저와 제 아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챙겨줬습니다. 아들도 외삼촌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손주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외삼촌은 꽤 자산가이신데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재산은 저희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면 줄 재산이니까 이번엔 장애인 신탁 가입도 생각 중이시고요. 장애인 신탁을 이용해서 저희 막내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되고 제 아들에게 큰 병이 오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면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 신탁을 하면 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외삼촌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떤가요? 아, 네. 장애인 신탁에 관한 궁금증 질문을 주셨네요. 요즘 장애인 신탁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된다.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신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담을 하는 세대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2019년 12월 30일자로 그 상증세법상 52조 2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로도 문의하는 고객 중에 장애인 신탁 문의가 비율이 이제 꽤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신탁이나 후견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상등세법은 어떤 부분이 개정되면서 관심이 늘어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이제 장애인 신탁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탁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장애인들이 뵈면 의사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네, 부족하거나 네. 없거나. 네. 그래서 이제 신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신탁 계약 자체가 이제 법률 행위다 보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수증자가 장애인인데 미성년자라면 이제 친권자가 계약을 하면 되겠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성인이라면 네. 이제 신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견인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은 이제 처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법원의 처분 허가도 좀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입할 때 소요도 많이 되고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되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개정사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타익 신탁 구조로도 가입할 수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돈을 주는 이제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하면서 수증자만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타익 신탁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인식 전환이 좀 많이 됐고요. 또 이제 원금이 출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사례자분이 이제 아마 궁금하시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인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근본 개정안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료비,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정하는 용도인데 네. 그 용도에 따라서 원본을 인출하여서 원본이 감소한 경우 그 기준도 완화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자분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요. 그 기준을 이제 따질 때는 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그 직업재활법 시행 규칙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라고 좀 긴데 이 중증 장애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확실하다면 본인의 의료비, 네. 그다음에 교육비, 또 생활비. 이 생활비는 150만 원 한도로 네.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0만 원까지는 원본을 인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산촌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원금 인출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활용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있다고는 하지만 네. 가입하신 분이 너무 없었고 또한 이제 원금 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제약 사항 때문에 이제 다들 꺼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장애인 신탁 도입 때는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아주 고금리였을 때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전에는 막 17%, 20%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네. 장애인 신탁이 도입됐던 해에는 보통 10%대 정기예금이 그랬기 때문에 네.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매우 컸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자만으로는 생활 도저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원금을 헐어 써야 되는데 개정상 전에는 네. 이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돈이 동결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애인 신탁 활용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중증 장애인이라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자동이체 이렇게 요청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례와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신 부분이 자녀와 외삼촌이 지금 외종조부 관계인데
이때 지금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왜 종조부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게 이제 증여를 해줘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 범위인가? 이렇게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외종조부 관계여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증여자 조건은 어떤 관계인지 따지지는 않고요. 관계가 제3자라 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증자인 장애인이 이제 대상이 되는지 요걸 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보면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 신탁을 한 후에 반드시 또 증여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 안 하고 있다가 혹여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중요한 부분 같네요. 네. 자, 그 비과세 혜택은 이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부동산 장애인 신탁의 경우에는 사실 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건수나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경우에 이제 금전은 아까 150만 원도 되고 뭐 교육비도 헐었을 수 있고 원금을 헐었을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신탁 재산을 부동산을 헐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동산을 판다거나 할 때는 회지를 하거나 일부 이렇게 인출해서 쓰거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군요. 네, 관리가.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네. 좀 따릅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을 신탁 맡기시는 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사를 가려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위탁자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우리 장애인 분들이 사망하실 때까지 이 신탁 계약을 유지하는 사후 조건이 있어요. 네. 비과세를 해주는 네. 조건 대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부동산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장애인 신탁 그 증여세 예전에 면제해놨던 게 부과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장애인 신탁으로 들어올 때 사후관리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는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좀 현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여지가 좀 많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관리 이 부분을 재판부에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군요. 네. 네, 오늘 장애인 신탁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센터 박현정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노을에 함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